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제든 한순간에 차갑게 등을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시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서 돌아서는 차가움, 그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가혹합니다. 분명 어제까진 웃으며 함께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아무렇지 않게 외면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질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렇게 한 번 등을 돌리면 가장 차가운 사람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 방송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지, 어떤 관계를 조심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숙 씨는 오랜 기간 절친했던 동창 김미라 씨와 어릴 때부터 늘 함께였습니다. 서로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다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정숙 씨가 이혼 위기를 맞았을 때도 미라 씨는 곁에서 위로해줬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숙 씨는 미라 씨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가 생각보다 빠르게 재정적 회복을 이루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라 씨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잘 나가니까 옛날하고 달라졌네. 내가 힘들 땐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하네. 서운함을 넘어서 삐뚤어진 질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정숙 씨가 아무렇지 않게 건넨 말 한마디에 미라 씨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후 연락을 끊고 모임에서도 정숙 씨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인들에게도 정숙 씨를 험담하며 관계를 끊으라고 종용했습니다. 정숙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책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내가 잘된 게 싫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한 건 내가 계속 불행한 상태로 자신 곁에 머물러 주는 거였어요. 이런 사람의 차가움은 일반적인 서운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신의 기대를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잔혹하리만치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과거의 정까지 스스로 부정해버립니다. 이처럼 한 번 등을 돌리면 가장 차가운 사람들 중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자기 우위를 유지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대가 성장하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 관계를 스스로 끊어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상대가 성공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상대의 행복이 내 불행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결국 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 더 조심해야 할 차가운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조건부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볼 때 상당히 친절하고 다정해 보입니다. 처음 만났을 땐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치 진심으로 공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익이 있을 때만 관계를 유지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도연 씨의 이야기가 바로 이 유형을 잘 보여줍니다. 도연 씨는 직장 동료 윤정 씨와 몇 년 동안 가깝게 지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퇴근 후에도 종종 만나 일상의 고민을 나누곤 했습니다. 도연 씨는 윤정 씨가 누구보다 진솔한 친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사이동이 있던 어느 날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도연 씨가 승진하며 부서장으로 올라서자
윤정 씨의 태도는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러움 섞인 농담이더니 곧이어 이제 바빠서 나 같은 사람은 신경 안 쓰겠지? 자리 올라가면 다 변하는 거 아냐? 라며 서운함을 가장한 비난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정 씨는 도연 씨에게 자신의 가족 문제, 금전적 부탁까지 하며 관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거절하자 그 다음부터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회사에서도 거리감을 두고 뒷말을 만들며 오히려 도연 씨를 곤란하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처음부터 내 곁에 있던 이유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은 다가왔던 거예요. 조건부 인간관계의 특징은 상대의 상황이 바뀌면 곧바로 본색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내게 제공하는 이익이 사라지거나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 이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등을 돌립니다. 이 과정에서 수년간 쌓아온 신뢰나 추억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번은 이런 사람들을 거래적 관계의 지향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항상 무언가를 얻으려는 계산을 깔고 접근한다. 이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언제나 내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는가를 따집니다. 상대가 제공하는 가치가 줄어들면 곧장 거리를 두고 심지어 그 사람을 깎아내리며 관계를 끝냅니다. 이들이 가장 차가운 이유는 관계를 감정이 아닌 거래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끝나면 정도 함께 끝난다고 여깁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는 관심도 없지만 내가 뭔가 줄 수 있을 때만 유독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젠가 등이 돌아설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유형, 이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냉혹한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자기 감정만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입장과 감정만이 옳다고 믿습니다. 상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이유가 있든 한번 상처받았다고 느끼면 그걸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소정 씨의 이야기가 이 유형을 잘 보여줍니다. 소정 씨는 대학 시절부터 오랜 친구였던 박유림 씨와 15년 넘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가족 행사에도 참석할 정도로 돈독한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어느 날 소정 씨가 가족 문제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유림 씨는 새로운 직장과 연애로 바빴습니다. 그 시기 동안 연락이 뜸해졌고 서로 자연스레 잠시 거리가 생겼습니다. 몇 달 후 소정 씨가 상황이 조금 나아져 유림 씨에게 먼저 연락했지만 유림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소정 씨는 그간 힘들었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림 씨는 너도 나 힘든 거 알면서 왜 배려해주지 않았냐며 자신의 서운함만 강조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림 씨는 소정 씨의 모든 연락을 피했고 오랜 친구들과의 단체 모임에서도 소정 씨를 완전히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게 소정 씨의 이기적이었던 행동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잘못했나 자책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내가 느낀 감정만 옳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이 유형의 가장 무서운 점은 감정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들은 자신이 느낀 서운함 하나만 절대적인 진실로 확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를 한번 끊어낼 때 아주 단호하고 차갑습니다. 과거의 모든 좋은 기억조차 자신의 상처를 변명하는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심리학자 앨런 백은 이런 사람들을 극단적 감정 중심형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타인의 의도와 상황은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만을 근거로 모든 평가를 내린다. 이 유형은 시간이 지나도 관계를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입장을 이해하거나 서로 오해를 풀어가려는 유연성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사람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내 사정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자신이 느낀 서운함만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할 때는 뜨겁지만 한번 돌아서면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조건부 감정의 독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종합하며 왜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번 돌아서면 가장 냉혹한 사람들인지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유형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그들이 한번 돌아서면 가장 냉혹해지는 이유가 서서히 선명해집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기 우위를 유지하려는 사람. 두 번째 유형은 조건부로 관계를 맺는 사람. 세 번째 유형은 자기 감정만 절대시하는 사람. 이들은 서로 다른 듯하지만 결국 같은 심리적 뿌리를 가집니다. 바로 관계의 본질을 상호성이 아닌 자기 중심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상대를 온전히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대는 나의 불안함을 채워주거나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가 내 기대에서 벗어나면 혹은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그들은 서운함을 넘어 증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쌓였던 모든 정마저 스스로 부정하고 지워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적 자기애라고 부릅니다.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상대가 자신을 끊임없이 필요로 해주길 원하고 자신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가 성장하거나 독립하면 그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이들은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고정된 심리 구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유연성을 잃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느꼈으니 이게 옳다. 네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니 잘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태민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태민 씨는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주었던 동업자와 수년간 함께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안정되고 나서 태민 씨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하자 동업자는 서운함을 넘어 적개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잘 되는 동안 나는 옆에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젠 내가 필요 없어졌다는 거냐? 결국 그는 회사를 나가며 태민 씨와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태민 씨가 배신자다라며 적개심 어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태민 씨는 말했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고마움도 컸어요. 하지만 모든 관계는 서로 성장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옆에서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으로만 남길 원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이런 사람들의 관계 속심리에는 언제나 내 통제 안에 있는 상대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철학자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란
상대가 독립할 자유를 주는 것이다. 내게 머물지 않아도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다. 그러나 오늘 다룬 이 세 가지 유형은 상대가 독립하면 바로 거리를 두고 관계를 철저히 차갑게 정리합니다. 이들의 냉혹함은 애초에 상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 혹은 이미 이런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돌아서면 가장 냉혹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전에 알아보고 이미 관계 속에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초반에는 오히려 매우 다정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친절함 속에도 몇 가지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유난히 잘해주고 내가 잘 되기 시작하면 묘한 비교와 시비를 섞기 시작합니다. 너 요즘 바빠서 나랑은 멀어진 거 아니야? 이제 뭐 잘 나가니까 내가 필요 없지? 이런 말을 농담처럼 자주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너는 항상 내 옆에 머물러야 한다는 심리적 기대를 깔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내 사정은 이해해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서운함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관계의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일방적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선 세우기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모든 것을 들어주고 맞춰주는 관계는 언젠가 상대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이건 내가 조금 힘든데 이 부탁은 지금 들어주기 어렵다. 이런 말을 초반부터 차분하게 표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런 경계선 표현을 이해하고 존중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때부터 서운함을 드러내거나 감정적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반응이 상대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감정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모든 갈등에서 자신의 감정만 절대화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지만 너는 어떻게 느꼈어?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나누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균형 위에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리를 조절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 이미 관계가 이어져 있다면 아예 단절하기 전에 먼저 거리를 조금씩 조절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화의 빈도를 줄이고 개인 시간을 확보하면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거리가 생겼을 때 더 집착하거나 서운함을 무기 삼아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내가 스스로 떠나야 하는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는 혼자의 힘을 키우는 준비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정리되면 처음엔 공허함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준 관계적 안정감이 실은 통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만의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면 다음에는 훨씬 건강한 사람들과 진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나를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관계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끼리 이어질 때 비로소 평화롭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교훈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관계란 서로를 자유롭게 하면서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등을 돌리면 가장 냉혹한 사람들은 처음엔 뜨거워 보이고 헌신적이지만 그 뜨거움 속에 깔려 있는 것은 상대에 대한 진심이 아니라 자기 욕구와 통제의 욕망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 상대가 성장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 두 번째 유형, 조건이 맞을 때만 친절을 유지하는 사람. 세 번째 유형, 자기 감정만 절대화하며 상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결국 모두 관계를 내가 중심이어야 하는 장으로 바라봅니다. 상대는 늘 내 곁에 머물러 주어야 하고 내 감정을 최우선으로 배려해 주어야 하며 내가 줄 때만 가깝고 받을 게 없으면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관계는 한순간의 틈만 있어도 냉혹한 단절로 끝나버립니다. 심지어 과거의 모든 따뜻함과 기억까지 부정하고 지워버릴 만큼 잔인하게 돌아섭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한 관계는 다릅니다. 서로 다른 시기를 보내더라도 서로를 기다려주고 상대의 성장과 독립을 응원하며 서운함이 생겨도 소통을 통해 풀어가려는 노력이 이어집니다. 철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란 상대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도 거절당하지 않을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바로 이 자유와 존중이 진짜 관계의 본질입니다. 억지로 붙잡거나 통제하거나 서로를 가두려 하지 않는 것.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이런 냉혹함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처음엔 헌신적이지만 내가 조금 성장하거나 내가 거절을 표현하거나 내가 내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 서운함을 넘어서 등을 돌리는 사람. 이제는 그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선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고 평온해질 수 있는 작은 지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인간관계의 통찰과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진짜 사람들을 소중히 지키시고 자유롭게 흘러가야 할 인연은 담담히 놓아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